시작할게요. 이제 길고 길었던 한 학기의 마지막 강의면서 아마 진도로는 이게 마지막이 될 텐데 근데 살짝 걱정하는 게 오늘이 지금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아마 되게 뭐 부담 없이 편하게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은데 2학년 친구들이 아직 이제 수투를 안 한 상태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혼자 개인적으로 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아직 이제 수투를 안 한 친구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수투로 치면 한 11월 정도의 진도에 해당하는,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진도에 해당하는 이제 미분, 그러니까 극한 연속 미분을 다 배웠다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살짝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3학년 친구들은 오늘 하는 거 그냥 아마 뭐 부담 없이 쓱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미분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약간 좀 구체적인 실생활 사례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하고 이제 지금 컴퓨터공학과 좀 지향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요거는 이제 거의 매일 하는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오류 수정의 과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요거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지금 약간 대략적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흐름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 2학기에 이제 미분 배우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한번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교과서 한번 차분히 읽어보는 걸 좀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하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그 미분이 거의 한 3달 정도 분량인데 그거를 지금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걸 마스터 시켜주는 게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의 필요한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원래 줌을 할까 하다가 이게 또 한도 끝도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영상을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오늘의 목표는 뭐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까먹었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이제 우리 손실함수 표현하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추세선을 그리는데 우리 추세선을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뽑은 이제 표본에 대한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좀 제일 근사하게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세선을 잘 그리는 게 목표인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됐고, 그래서 그 오차를 이제 우리 예측값이랑 실제값 요걸 이용해서 계산해주는 그 방법이 손실함수였죠. 이 부분 아마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 한번 복습할 테니까 그거 좀 하는 거 자 보면 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손실함수 그려주면 우리가 이제 1차 함수에 대한 손실값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계산해보면 2차 함수 꼴로 나온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손실함수가 2차 함수 꼴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 약간 요런 개형이나 요런 개형처럼 포물선을 그려지겠죠 우리. 그런데 그 포물선으로 그려지는 그 개형에 대해서 우리 뭐 중3 때 배워가지고 꼭지점이 최소인 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거는 그래프를 알고 있고 어떤 개형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그럼 꼭지점이 최소야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얘가 이제 함수 개형이 이렇게 딱 그렇게 안 주어지는 거예요. 또는 이제 여기서는 2차 함수를 좀 간략하게 주는 경우지만 좀 더 복잡한 경우에 아마 실생활에서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거의 주로 초월함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라고 딱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거를 이제 탐색해가는 과정이 오늘 하는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최소의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거를.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함수의 최대란 최소를 찾아서 최적화된 의사결정. 그러니까 결국엔 오차가 가장 적은 그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 해서 거기서의 A 값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세선을 표현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오늘의 목표다.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해서 이제 아마 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눈을 가리고 땅을 더듬어서 간다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 지점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여기 보면은 경사가 가파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쭉 보면은 함수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그리면서 할게요 이거는. 자 함수 그래프 기형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뜨지? 네. 됐다. 자 할게요. 자 함수 그래프 기형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요 A 지점에서는 좀 이렇게 보니까 가파르죠. 경사가 좀 약간 대략적으로 가파르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렇게 점점점 내려올수록 보니까 점점 내려올수록 여기 부분이 제일 평탄하고 여기가 함수에서 최소인 거 알고 있죠 우리.
그래서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은 그 극값이라고 부르죠, 걔를. 그래서 이제 꺾이는 그래프가 꺾이는 그 지점에서 그래 이제 변화를 그려주는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고 그 부분을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최대나 최소 이런 값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배웠었죠, 우리. 그래서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우리 최소의 지점, G라는 지점을 찾아가는 방법이 결국엔 여기서 보니까 땅을 더듬어서 내려간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는 경사각범의 취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래프가 딱 이제 여기 꼭지점이 최소인 거 알고 있지만 함수값이 그런데 그거를 이상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걔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 학습 훈련시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자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몇 걸음 후 자신이 지점에 도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보면은 뭐 쭉 가다 보면 꼭 그 꼭지점이죠. 거기서 이제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보게 보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0이 근사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최소값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 미분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뒤에 설명할게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등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번. 자, 이제 우리, 뭐, 김포니까 문수산을 예로 들게요. 자, 문수산 보면은 입구에 이제 약간 딱 주차장이 있고, 이제 경로가 딱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루트는 두 가지가 있고, 거기서 또 한 세 분화해서 네 가지 정도 루트가 있을 텐데, 근데 우리 이제 보면은 우리 가장 이상적인 등산 코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직경으로 쫙 이은 다음에 쫙 내려오고 이게 최단거리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좀 등산을 많이 다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 뭐 북한산이다 아니면 뭐 관악산이다 이런 데면은 엄청 가파르고 막 밧줄 타고 막 바위산 타고 올라가야 되는 데 있고 그런 지점도 많죠 되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거리적으로는 가까울지 몰라도 경사도가 가파르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또 반대로 해서 좀 약간 돌아가긴 하지만 경사가 완만하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등산하는 난이도가 좀 많이 내려가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 보이는 이 꼭대기를 가기 위해서 요쯤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쭉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완만한 길이 되어 있는 그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 왔다 갔다 하는 이 지점을 약간 좀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쨌든 목표로 이르는 지점에 가까워지게끔 그래서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게끔 근사한 값을 약간 찾아 나가는 과정 그게 오늘의 하는 최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곳을 가는데 한 방에 빡 이렇게 가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근사하게 요쯤 가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요쯤 가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스멀스멀 이렇게 가까워지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뭐하러 저렇게 돌아가고 어렵게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한 번에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최소값을 찾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거의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의 마스터가 돼 있어야겠죠. 기계가 훈련이 다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이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최소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최적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먼저 자 지금부터가 이제 걱정인데 이제 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 예를 좀 많이 들게요. 예를 자 보면은 자 먼저 사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소가 여기 이제 121쪽에부터 시작해서 극한, 접선, 미분계수 계산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미리 좀 어느 정도 수초를 좀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3학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2학년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2학기 때 좀 제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극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 자, 이것도 필기를 하면서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게 PPT 업데이트라더니 이게 좀 복잡해져가지고, 자, 볼게 한번. 포인터가 표시. 네. 자, 보면, 예를 들어 함수의 극한. 자, 이렇게 있으면, 잠시만요. 자, 함수의 극한은 뭐냐면은, 자,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어쨌든 간에 x축, y축, 이렇게 같이 보죠. 요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 x값이 이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요 그래프를 볼게요. 뭐 여기 있는 거 f 요거. 그러면은 2란, 여기 들어 3이라는 지점에 보면은,
자, x값만 놓고 보면, x값만 놓고 보면은 3이라는 지점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3이라는 지점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축에서만 보면, 축에서만. 그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x값은 3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걔를 여기 이제 x는 a에 가까워진다 해서 리미트라는 기호인데 이 리미트 아래에다가 여기 3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호를 할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점점 가까워질 때 그래프를 보니까 그럼 얘는 이제 원래 3에서의 함수값이 1이니까 1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1에 가까워지고 있고 점점 아래에서 올라가는 식으로 그리고 자,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에는 1의 위쪽에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가까워지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fx가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이때 l을 x는 a에서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x가 3에 가까워질 때 fx는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또는 기호는 합쳐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는 이제 1의 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함수값이랑 극한값의 차이는 뭐냐면은 함수값은 이제 그 어떤 예를 들어 x를 3이라는 걸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가 출력하는 값이 1이라고 딱 떨어지는 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극한값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3의 주변, x가 3의 주변에 있을 때, 근처에 있을 때 그 지점에서 함수는 어떤 값을 갖는지, 그 근처에서 값은 어떤 값을 갖고 걔가 3에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떤 거에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지 그러한 함수값을 읽어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얘는 3의 근처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1에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딱 1이라고 할 수는 없고 1에 가까워지는 거. 예를 들어 1.0000001 아니면은 뭐 약간 작게 해서 0.9999999 이런 식으로 해서 근처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근데 얘가 3에 점점 더 가까워져서 1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럼 얘의 목적지는 점점 1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1을 읽어주는 게 극한값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얘는 문제를 좀 볼게요. 이거는. 자, 문제를 보면 자, 예를 들어 보기의 함수 fx 여기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121쪽에 있는 위에 있는 보기 여기에서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 얘의 극한값을 읽어주고 x가 2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해라 했는데 자 먼저 1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이 대 1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1의 왼쪽에서는 이제 1의 위쪽으로 1.0000001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자 그리고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보니까 약간 작게끔 1에서 가까워지게 0.9999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엔 얘의 궁극적인 목표는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그럼 2로 가까워질 때 fx는 보니까 뭐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죠. 함수값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그 극한값이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위에서 같이 내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1에서 0을 빼니까 그럼 1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건데 근데 이거 문제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요거 그러니까 여기선 0으로 표현됐는데 여기 1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냥 풀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둘 다 말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자 x가 0에 가까워질 때, 자,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1, 요 그래프가 있을 때, 그 0에 가까워지는 지점의 값을 구해요.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자, 그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림, 이건 바로 갈게요. 그냥 보면서. 자, 예를 들어서 x가 0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거기서 함수값을 보니까 얘가 1로 가까워지게끔 점점 커지고 있고, 1로 가까워지게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얘의 목적지는 1이겠구나. 그래서 1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답은 1. 아니면은, 자,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이제 이렇게 다항 함수라고 하죠, 이걸.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 그런 함수들은 연속성이 보장이 돼 있어요. 연속을 보려면 그래프가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처로 가까워지는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경우, 이런 거 연속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럴 때는 그냥 대입해도 돼요. 예를 들어 x가 0이다. 그럼 뒤에 있는 함수에다 x 0자리 있으면 대입해도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 극한값, 함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접선을 가볼게요. 요거 때문에 이제 우리 미분을 한다 생각해요. 요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아마 주로 쓰는 건 요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이제 접선인데, 자, 2차 함수 fx 그래프가, 자, a, fa. 자, 여기 요거 p 점 p, a, fa. fx에서 a, fa, 요 p라는 점이 있고, 자, q는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 그러니까 미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기호가 많아지니까 뭐야 하면서 막 변수가 막 3-4개씩 생기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헷갈려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듣는 친구들은 그 정도 실력은 아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업 좀 하는 친구들이니까 좀 편하게 설명할게요. 자, a, fa가 여기 있고 여기는
a 플러스 h, 그 점에서의 함수값인 f의 a 플러스 h, 요 지점 q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라는 값, 어떤 0보다 큰 어떤 h라는 값이 있으면은 걔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줬다 생각해요. 그만큼. 자, 이렇게 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지점의 함수값을 읽어주니까 점 P랑 점 Q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 P랑 Q랑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울기가, 자, P랑 Q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P라는 지점부터 해서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여기서 쓸게요, 이거. 업데이트 되더니 갑자기 이제 펜이 안 떠가지고, 자, 요거.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H. 여기에서 A죠? 잠깐만. 지울게요. 잠시만. 아니다, 그냥 주석 작성을 할게요. 이게 업데이트 되더니 안 보여가지고,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자, A 플러스 H에서 A만큼. 그러니까 X 증가량이죠,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얘가 Y 값은 요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F의 A 플러스 H에서 FA, 요거를 빼줘라. 그래서 우리는 요게 우리 전에 배웠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울기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라. 요걸 부르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 점 P라는 지점과 점 Q라는 지점, 두 지점의 평균 변화를 불러요. 요거를. 이렇게. 그래서 요 기울기에 대한 걸 이렇게 구해줬는데, 해서 우리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지나는 두 점을 알고, 걔를 이용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이제 우리 평균 변화를 예쁘게 세워놨는데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요 h가 이제 0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요거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h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보면은 분모가 보니까 그럼 얘가 만약 h가 0이라면 a에서 a 빼니까 0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h가 0이 되니까 f의 a 빼기 fa가 되니까 0이 되버렸죠. 그럼 0분의 0꼴이 되니까 뭐지? 우리가 처음 보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미분이 시작했습니다. 요게.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a라는 지점, 그러니까 a, fa라는 점 P라는 지점에서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에 접하는 이제 접하는 선인 1차 함수 요거의 기울기가 궁금한 건데, 자,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점 Q를 점점 이제 H를 줄여가면서 요 지점에서 평균 변화율, 요 지점에서 평균 변화율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워지게끔 해주면 돼요. 점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점 P 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가 점 P라는 지점이고 여기 요만큼이 이제 A 플러스 H라고 치면은 얘는 이제 FA가 이렇게 있으면 FH가 요만큼 있겠죠. 그럼 여기만큼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가까워지고 얘가 더 줄어들게 되면은 더 가까워지니까 더 가까운 이러한 이제 기울기가 나오겠죠. 점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요 한 지점에서만큼만 나오는 이러한 이제 기울기가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자, 걔를 이제 여기 요 점 P, A, FA에서 접선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그리고 자, 그 점 P를 이제 이 접선의 접점.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이 접선이랑 만나는 그 지점을 접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좀 이해 안 되는 2학년 친구들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고 이제 2학기 때 배우고 와서 마무리하는 거로.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자, 이 뒤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한번. 자,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인데, 자, 그래서 미분계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한 지점에서 이제 접선,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점을 찾고, 거기서 이제 약간 점점점 평균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점점 줄어들게끔 해서 딱 그 지점에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약간 시험에 봐봐서 알겠지만, 그거를 매번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 우리, 그쵸?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걸 좀 이제 공식화해서, 우리 좀 더 쉽게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원래 함수와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구해준 게 여기는 이제 미분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분계수는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점 p, t, ft 이렇게 있는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2차 함수 fx에서의 x는 t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라고 하고 f''t로 나타낸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구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 요거는 보기 설명하고 해볼게요. 뒤에서. 자, 2차 함수 fx는 자, x-2의 제곱 플러스 1. 요 그래프가
x좌표가 각각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이제 5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이제 그 미분계수 그거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좀 그림이 그런데. 자, 아무튼,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보면은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일 가파르니까 제일 음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파르고, 0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 양수고, 얘가 좀 더 가파른 양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크기는 이런 식으로 0부터 점점 커지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계산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미분계수 계산에서 fx 이렇게 있으면, t, ft랑 t 플러스 h, f의 t 플러스 h 이렇게 있으면, 얘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t가 점점, 이제 h가 0에 가까워지게끔 이렇게 설명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계산해보면은 여기 t가 없어지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만 빼는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나중에 극한으로 h가 0에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f'(t)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이렇게 있으면 자 가운데 있는 요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증명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앞에서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그 이차함수에 그대로 이거 대입을 해볼게요. t 플러스 h를. 그러면은 자 원래 이차함수면은 우리 주로 이렇게 쓰니까 자 예를 들어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 x자리에다가 요거 이제 t 플러스 h 요걸 넣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a에 이제 t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p의 t 플러스 h 플러스 c. 자, 요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요 식에 대한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 자, 그 뒤에는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에 t만 대입한 거니까 요 ft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하니까 ah제곱 더하기 2at 플러스 b에다가 h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이제 h 약분을 해볼게요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만 나오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h 요거 있으니까 여기에 0을 대입해주면은 2at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요 얘기인 건데 자 그래서 2차 함수 이렇게 있으면은 요 2차 함수에 대해서 x는 t 요거에 대한 미분계수는 이렇게 된다 있는데 자 근데 이렇게 기억한 이런 문제도 꼭 나와요 이제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 수초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주로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 근데 우리 매번 이렇게 또 다 정리해서 대입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다른 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다항식의 차수 있죠 얘를 앞으로 떨어뜨리고 요걸 하나 줄인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2a x에다가 2에서 1 빼니까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두 번째 x도 여기 1이 숨어 있는 거니까 1 앞으로 꺼내주고 그러면은 더하기 b 곱하기 1이니까 그냥 b라고 쓸게요 그리고 x에서 1 마이너스 1이니까 0제곱 그러니까 상수겠죠 그러고 자 상수는 없어진다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얘를 정리해서 쓰면은 2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이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이 공식화해서 외우고 있는 건 이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t라는 지점이니까 요 이제 x 자리에다가 요거 t만 넣어주면 되면 이제 우리 점 t, ft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요 t를 대입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함수처럼 얘를 이제 f'x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지점에 특정한 x값을 넣어주면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구해주는 요 함수를 도함수라고 해요. 요거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자,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수투 해석 한번 수업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왜냐면 지금 벌써 한 20분 거의 설명을 했을 텐데 아직 할 게 많아가지고 일단 빨리 할게요 일단 자 그럼 곡선 얘 위에 3,11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했는데 자 요거는 써서 두 개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자 먼저 일단은 처음에 FM조를 한번 해야겠죠 일단 자 우리 한 대로 해볼게요 한번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필기체인데 이거 아마 선생님 습관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처음이니까 정직하게 할까 그러면 원래 리미트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L 한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지금 X 3일 때 물어봤으니까 F의 3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3 자 요거 물어봤는데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냥 빨리 할게요 일단 문제는 아니까 이제 자 H분의 자 여기에다가 3 플러스 H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2에 2 플러스 h 요거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F3일 때 11이라 했으니까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전개해 볼게요, 한번. 리미트 h가 요거로 갈 때 h분의 2에다가 4 플러스 4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8 요거고 정리하면 리미트 h 0으로 갈 때 분의 2h 제곱 플러스 8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h 약분할게요. 그러면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 플러스 8 그래서 자, h제에 0 들어가니까 얘는 8이 된다. 이렇게 여기 첫 번째 풀이 fn 풀이 요게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공식 해볼게요 한번. 자, 공식은 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가볼게요. y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요거 한 다음에 안에 속미분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는 거 그거 할 줄 알겠지만 이제 처음이니까 그냥 플러스 하는 걸 할게요. 일단. 자, 일단 전기부터 해볼게요. 전기하면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에다가 3이니까 5 이렇게 되고 자, 얘를 미분해 볼게요. 얘가 fx겠죠 그러면 자, f'x는 자, 여기 있는 거 차수 앞으로 떨어뜨리니까 4x 차수 하나 줄이니까 그리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1인데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1에서 1 빼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상수는 없어지니까 4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테고 자, 우리가 궁금한 건 f'3이니까 그러면 여기 3 들어가니까 4 곱하기 3 마이너스 4 해주면 8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아래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약간 좀 이제 정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때 위로 접근하는 거 그거 좀 추천할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럼 이제 미분은 장황하게 배웠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 방법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요거 하고 싶어서. 요거 경사가 한번.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이제 점진적으로 매개점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손실함수가 최소일 때 값을 근사적으로 찾아가는 그 알고리즘의 경사관법이란다.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 딱 넣어가지고 그 지점이 최소값이야. 그래서 이제 손실함수 계산했는데 생각보다 값이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오차가 좀 큰데? 그러니까 오차를 더 가장 작게 해줄 수 있네. 그러니까 그 손실함수, 이차함수꼴로 나오는 그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끔 점점 찾아가는 건데, 근데 우리 이상적으로는 그 최소값이 0인 거 알고 있죠. 0일 때가 최소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인공지능 그 기계에서 바로 이제 딱 0이 최소인 거, 그 지점 찾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계획해서 어떤 거 넣었는데 얘가 너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 나왔다. 그럼 0이랑 좀 거리가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좀 약간 음수인데 너무 크니까 얘를 좀 약간 우리 처음 넣은 A를 좀 키우자 하면은 다음에 넣어보니까 한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4가 나왔다. 그럼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러면은 더 0에 가까워지게끔 좀 더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 처음 넣었는데 예를 들어 기울기가 20이 나왔다. 그럼 좀 많이 갈 길이 멀죠. 그러면은 자 얘를 좀 음쪽으로 A를 약간 줄여가지고 다시 넣어서 예를 들어 넣어보니까 8이 나왔다. 그럼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좀 크죠. 그러면 한 번 더 계산해서 줄여가지고 또 예를 들어 해보니까 2가 나왔다. 그럼 점점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게끔 이렇게 점점 수정해 나가는 거. 오차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이제 0에 가까워지게끔 수정해 나가는 게 경상화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 순서는 이렇게 있는데 근데 개인적인 추천은 요거를 막 이제 공식을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 요 표는 줄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걸 외워서 해라 이런 건 요구 안 할 거고 이제 대학교 가면은 아마 이제 요 알고리즘 요거 말고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좀 이제 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 그렇게 갈 텐데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시작하면은 최초의 A값을 임의로 입력한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찍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뭐, 예를 들어 7월, 뭐, 몇 일이지? 오늘 한 14일이다. 그러면은, 난 14가 좋아. 그럼 7월 14. 해서 14를 넣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초의 A 값은 그냥 감으로 딱 정한다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그 A에 대해서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미분계수의 A 값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라는 지점에서의 도함수를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미분계수. 요거를 구해주면은,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은, 14라는 지점에서 미분계수. 얘가 0이나 가까운지 봤는데, 예를 들어 요 값이 마이너스 11이 나왔다. 그럼 너무 크죠? 그러면은, 이거 좀 너무 크니까 좀 약간 좀 키워야겠다. A를 좀 더 양쪽으로 키워야겠다. 그러면은, A를 예를 들어 20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거를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A 아까 14라고 했고, 이제 아까 우리 미분계수 구한 거, 거기에다가 학습률이라는 걸 곱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습률을 아마 문제에서 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01 아니면 0.05 이런 식으로 값을 줄 텐데, 그거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걔를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넣은 건 A0, 첫 번째 1차 시도니까. 그리고 두 번째 넣은 건 이제 A1, 이렇게. A1은 어떤 숫자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미분계수 구해서. 그래서 두 번째 구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럼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좀 더 커야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A2 같은 경우에는 2차 시도. 걔는 이제 여기에다가 A1 빼기 K의 E 프라임 A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점점점 찾아간다 생각하면 돼요. A가 0에 가까워지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기준은 예를 들어 0.0001보다 작아지는 그런 절대값이 요 기울기가 절대값이 0보다 작아지는 그런 지점이 나오면은 그러면 얘 정도면 이제 약간 적절하네. 그렇게 하면은 걔를 A를 예를 들어 뭐 7번만은 정해줬다. 그럼 A7 해가지고 걔를 이제 넣어서 기울기 구한다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말로 하면 장황한데 그냥 예를 볼게요. 이거는 자. 먼저 오랜만에 이제 손실함수 계산하는 것부터. 자, 복습부터 하고 갈게요, 일단. 자, 보면은 자, 우리 얘 앞에 있는 요 x 값들을 입력값이라고 한다 했죠. 요거를. 그리고 뒤에 나온 요 값들을 이제 출력값, 실제 값이죠, 그러면. 자, 그리고 요 이제 어떤 fx는 ax 이렇게 요 추세선이 있을 때 요 x에 나왔을 때 나오는 요 값, 함수값, 그러니까 f의 1, f의 2 이런 식으로 요 나오는 값들을 예를 들어 a, 2a 요것들의 예측값이라고 했죠.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자 우리 손실함수는 어떻게 구했느냐. 예측값 그 각 점에서의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고 제곱. 마찬가지로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뺀 거의 제곱.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뺀 거의 제곱한 다음에 평균 구한댔죠. 이렇게 그래서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나온다. 요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는 자 복습이었으니까 이건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말이 빠르긴 할 텐데, 여러분의 이제 시간을 좀 지켜주기 위해, 세워라, 내워라만 이거 한 1시간 반 분량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최초의 매개변수 A이랑 학습률 K, 얘를 각각 A0는 0, 그리고 K는 0.1, 이렇게 하자. 이 얘기인데, 자, 얘는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K, 얘가 학습률이에요, 학습률. 학습률. 그래서 얘는 이제 약간 그 보폭이라 생각해요. 점점점 우리가 이제 앞으로 0에 가까워지는 이걸 찾아가는 그 보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보폭을 크게 하면 또 확 줄어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은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자, 그리고 너무 작게 보폭을 해버리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 대신 정교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 그리고 자, 처음엔 그냥 0을 찍은 거라 생각하면 돼. A0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차 함수 요거에 대해서 먼저 미분계수 구할게요. 자, 그럼 미분해주면 자, 먼저 E 프라임 A는 자, 6A 마이너스 6. 이제 지금 속도가 중요하니까 빨리 할게요, 이제 그냥.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 A 제로니까 0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E 프라임의 0. 요 값은 이제 A 자리에 0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게. 자, 근데 우리 마이너스 6을 보면은 0이는 너무 가깝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죠. 물론 이제 이거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0.0005 요거보다 이제 요 기울기 E 프라임 AN 요거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얘보다 작아지면은 그럼 오케이. 그 n을 우리가 구하는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자, 그럼 아직은 크니까 한 번 더 한다 생각해요. 요거를. 자, 그럼 한 번 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번에는 자, A0에서 요게 이제 충분하지 못했으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 생각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입하는 요 XG만 찾아주는 건데 A0 방금 했던 거 얘 0이겠죠, 그러면 0에서 학습률 0.1 곱하기 방금 구했던 기울기 요걸 해주는 건데 0에서 0.1 곱하기 마이너스 6 요걸 해주니까 0.6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자, 갱신된 A의 값 A1 얘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이제 미분계수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 프라임 0.6 요거를 구해라는데 아까 몇이었죠? 아무튼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거를 자 이걸 해서 이제 표로 완성을 해보면 뒤에처럼 나온다. 이 얘기인데 자 해서 방금 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자 얘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2.4 나오는데 얘도 아직 뭐 0에 엄청 가깝다. 우리 목표치는 미달라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그럼 0.8을 넣었을 때 또 기울기 보니까 마이너스 0.5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아직 우리 목표치만큼 못 갔으니까 한 번 더. 그러면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목표에 갈 때까지 반복해주는 게 경사관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절대값이 0.001보다 작다. 이때 경사가 충분히 0에 가까운 것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우리 통과한 거로 보자. 이렇게 했었다면은 요 규칙대로 하면 A 10번.
그러니까 10번을 반복해라고 하죠. 자, A10에서 이제 0점 이렇게 나오면은, 자, 요 A가 이제 우리가 구한 목표가 된다. 이 얘기인 거고, 그 값을 추세선에 대입한다 생각. 그러면은 Y는 이러한 X가 나오고, 이게 우리 데이터들을 최적으로 표현해주는, 오차가 가장 적게 나오는 그러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게 경사가 목표의 생각이에요. 요게. 자, 물론 이제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경계에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요거 이해하는 친구들은 되게 이제 인공지능에 좀 약간 해박하게 이렇게 있는 거고,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요거. 그러니까 약간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다던이어가지고 그건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갱신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보여보면 돼요. 아까 이제 요 2차 함수 이렇게 줬을 때 처음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A2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주어져 있는 데이터랑 약간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 생각해요. 이렇게. 자, 그 얘기인 거고. 자,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자, 예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있는 거 좀 배경 설명 좀 마저 하고,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자, 5번 보면, 자, 손실함수 2a, 2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얘에 대해서 최초의 a 값을 5, 그러니까 a0고 보다. 이 얘기고, 학습률 k의 값을 0.1로 놓고, 자, 경사학습법 적용해서, 자, 매개 변수 두 번 업데이트해라. 그러니까 a2 구해라, 이 얘기죠. 자,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자, e 프라임 a를 먼저 구하면, 얘는 자 4a-6 이렇게 하고, 자 문제에서 a0는 5로 줬고, 자 k 학습률은 0.1로 준 거죠. 이렇게. 자 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은 2 프라임 a0니까 5 얘를 넣어주면 여기 5 들어가니까 14죠. 14. 자 너무 크죠. 그러면 자 업데이트를 한번 할게요. 그럼 a1은 a0-k 곱하기 2 프라임의 a0니까 여기 대입해주면은 5-0.5 곱하기, 자, 위에서 구한 14. 이거니까 5-7.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A1이 되는 거고, 자, 2'의 A1은 2'에 마이너스 2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겠죠, 이렇게. 요거. 자, 그리고, 자, 이제 A2를, 그러면 얘도 이제 좀 크긴 큰데 충분히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0에 가깝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 A2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얘는 A1-K 곱하기 2'의 A1. 이러면, 자, A1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0.5 곱하기 마이너스 14. 그러면, 자, 더, 빼기죠, 빼기. 여기 실수했죠. 지우개. 여기. 네. 자,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7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9 나오겠죠.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9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줘라.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어디 계산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약간 이런 식으로 미분한 다음에 A0 넣어주고 계산해서 이거 14 나오면 여기서 빼서 이렇게 계산하면 3,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3.6 나오는 거. 자, 여기 3.6 구해주고 다시 대입해서 이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까지. 자, 그래서 두 번 정도 갱신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2까지 구해주라. 요 얘기인데 선생님처럼 계산 실수 안 하게 조심.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 요거 자 대입해서 계산해 주는 것까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자 요렇게 손실함수 나오면 얘를 이제 최초의 값을 1, 그러니까 A0를 1로 잡고 학습률 0.05 잡았을 때, 자 이제 좀 처음으로 미션을 줬죠. 자 요 도함수의 미분계수의 절대값이 2보다 작게끔, 그러니까 그거 통과할 때까지 계속 갱신을 해서 A 구해라. 이 얘기죠. 자, 요거 한번 풀어보고 요거는 정지하고 좀 풀어보고 들어올게요. 다시 요거는 시작할게요. 자, 보면은 약간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요거 할 줄 알면 오늘 거 100% 이해했다. 요거 생각해요. 요거는. 자, 먼저 필요한 세팅을 먼저 할게요. 자, 요건 계산 실수 안 할게요. 꼭. 자, A0는 1. 자, K는 0.05. 자, 그리고 도함수. E'A는 미분하면 10A.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첫 번째 스텝. 1번. 자, E'의 A0니까 1. 요거는 10이 나왔죠. 이렇게. 요거 하나. 그러면 10은 2보다 크니까 한 번 더 업데이트 해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스텝. 자, 그러면 A1은 자, A0 마이너스 K 곱하기 E'A. 이렇게 들어가니까 A1이 1이었고 마이너스 0.05 곱하기 여기 제로죠. 10.
B'이 5니까 10. 그러면은, 자, 1-0.5가 되니까 0.5 나오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계산 실수 없죠? 자, 잠시만요. 확인 한번. 그쵸? 자, 그럼 A1이 이제 0.5가 나왔고,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이제. 자, E'의 0.5는 여기다 10 곱한 거가 되니까 5.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 목표에 못 갔죠. 자, 그럼 업데이트를 한번 더 할게요, 그러면. 자, A2는 A1-K에 곱하기 E'의 A1. 그럼 A1이 0.5였으니까 0.5 마이너스, 자, 0.05 곱하기 5. 그러면 0.25인가? 네, 0.25. 맞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자, 3차 시도 가볼게요, 이제. 그럼 E'의 0.25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제 10 곱한 거니까 2.5 나오겠죠. 자, 아슬아슬하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죠? 그쵸? 자, 그러면은 A3는, 자, A2였으니까 0.25 마이너스 0.05 곱하기 2.5 되니까, 계산하면, 자, 5에다가 1.25, 0.125 맞나요? 그쵸, 0.125.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한번 대입해 볼게요. 다시 마지막. 자, 그러면은 E'의 0.125. 이렇게 하면은 10 커지는 거니까 1.25. 그러면 2보다 작으니까 숫자가 절대값이 작으니까 목표 통과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A는 이제 네 번째에 끝난 거니까 A4, 얘는 1. A3네요. 여기 위에서 끝난 거니까. 자, A3. A3는 1.25. 이게 목표인 거였고. 자, 우리가 그럼 구하고자 했던 추세선. 걔는 Y는 1.25x. 자, 요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제일 근사하게, 오차가 제일 적게 그렇게 표현해 주시다. 그거라 생각돼요.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요 과정은 좀 약간 귀찮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절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정사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학습률 얘기 나왔는데, 학습률은 뭐라 생각하면 되냐? 보폭이라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거를, 자, 이제 예를 들어 엄청 크게 했다. 그러면 팍팍팍 줄어들고 팍팍팍 가까워지겠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아마 핑퐁 이런 거 막 벽돌 부시기 게임 같은 거 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각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 계속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막 별 감흥이 없죠.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테두리 돌고 다시 내려오고, 테두리 돌고 다시 내려오고, 벽돌은 못 부시고, 약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커버리면 우리 목표에 가까워지게끔 수렴하지가 않고 계속 진동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번에. 자, 그래서 너무 큰 게 막 마냥 좋은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면 될 것 같고, 자, 대신 한국인에는 뭐 너무 큰 게 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너무 큰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만약에 뭐 가운데 있는 건 좀 적절하된 그런 거 생각되고 너무 작게 잡았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하니까 좀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겠죠. 근데 선생님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효율성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면 아무래도 약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예산 소모가 좀 크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계가 너무 학습이 돼버려서 좀 과부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고, 자, 그래서 미분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한 지점에서의 약간 접선의 기울,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격근사각법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지점에 가깝게, 그러니까 최소값에 점점 가까워지게끔 최적의 추세선을 찾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손실함수의 이제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 값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제 추세선, 제일 적절한 걸 찾아주자. 그 얘기인 거고. 자, 학습률이 중요한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보폭 개념이기 때문에, 자, 너무 커지면은 이제 가까워질 수가 없이 진동할 수도 있고, 너무 작으면 또 이제 너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적절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가 오늘 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자, 지역 최소값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지금의 이참수니까 뭐 곡선이 하나밖에 없었죠. 깔끔하게 끝났죠. 근데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초월함수나 아니면 이제 고차원화된 이제 다항함수, 그런 거를 좀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우리 이제 예를 들어 경상화법을 3, 4 지점에서만 쓰게 되면은 1이 약간 그럼 얘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얘를 극값이라고 그러죠. 극소값이 최소구나, 아니면 이제 4에서 뭐 최대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큰 그래프 상에서에 보면은 2번이 어쨌든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만 이제 우리 딱 잡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좀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폭을 좀 아까 말한 대로 좀 작게 잡으면 이게 좀 단점이라 생각해요. 학습률이 너무 작게 잡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크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컴퓨터공학과 갈 친구들이 주로 하는, 자, 매개 변수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용한 손실함수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의 최소값 찾는 거. 그래서 이제 매핑해서 하는 거, 요게 이제 아마 주로 하는 거라 생각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자, 아무튼, 근데 요거는 뭐 이제 아마 진로가 이쪽인 친구들이 주로 할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길고 길었던 인구 녀석 한 학기치 내용은 이제 요거로 마무리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거 끝나고 이제 프로젝트 좀 이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이랑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좀 더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PPT 발표 준비하고, 발표는 수행평가 마무리하는 거로 할게요.